세월호 유가족분들 청와대 쪽으로 계속 갔지만 계속해서 저지당하고 예. 막히고 예. 뭐 심지어는 캡사이신도 맞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단체 버스를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청와대로 오늘 들어간 날이고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는 또 다른 방송에서 짧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200여 명 그 세월호 피해자 가족 사진 한 컷 한 컷의 공통점이 안 울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5035한테 속아가지고 그 뭔가 해결될 거라고 뭔가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 3년 전에 그 자리에서 3년이 걸린 거잖아요. 다시 그 사이에 그 얼마나 허무했을까. 세월호 그 피해자 가족 간담회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영도 친구들하고 가깝게 만나서 한잔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었지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니었구나 진짜. 이게 의료보험제도 개혁하고 피해자들 이렇게 구제해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뭐 의지와 노력과 무슨 투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무 더 마음 아프고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른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렸는데요. 유가족 분들은 마음이 타고 애가 타죠. 네. 정치 이슈로는 지금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지도 않거든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11월 달에 우선 처리 법안 이런 것도 있고. 그 지금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요구 중에는 이제 제2기 특조위 뭐 출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로드맵이 있어요. 국회에서 뭐 만들어지고 이런 저런 것들이.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국정원 TF 쪽의 결과도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답은 못 주는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하게 그 이야기 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건지,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 라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이제 확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그건 확답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장담식으로 확실하게 진상규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답이라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족분들의 마음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성격상 이 정도는 굉장히 엄중하게 표현한 거라고 봐요. 네. 세월호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한 이 항목들이 전부 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었던 의혹의 지점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는 일단은 대통령한테는 있다는 걸 재확인한 셈이죠. 예, 그 연설 말미에 침몰을 지켜보면서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한 정부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정부가 오히려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러면서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이런 사과는 요즘에 몇 개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습기도 사과드렸고 대신 사과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보다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가슴이 찡해요. 미디어 mon고가 올려놓은 트윗에 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세월호 가족분들이 청와대 갈 때 경호원들이 안산까지 와서 태우고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정권 때 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며 눈물 흘렸던 곳 국회, 청운동 사무소, 광화문 광장 등을 거쳐서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세심한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문은 이거 진짜 쩐다 진짜. 국빈급일 때 열어주는 곳이잖아요. 쩔어.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었네요. 예. 진짜 엄마.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차를 보내서 안산으로 태우고 그동안 그 3년 동안 싸워왔던 그 장소들 눈물로 얼룩진 그 장소들을 다 거쳐서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간 이건 공감력 쩌는 게 진상규명 관련한 특별법 때문에 유민 아빠 살리겠다고 동조단식했던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했는지를 디테일하게도 일단 알고 있을 거고 겉뜻을 받으려고 보니까 경호실에서도 그 많은 곳들을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제 상상력의 빈곤함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20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5대 갔겠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청와대에서 버스를 보내줬겠지라고는 생각했는데 경호실에서 직접
갔다는 건 진짜 좀 감동이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가족 분들이 바라는 진상 규명 해 주십시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수습 과정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습과 수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습자 가족 그 현철이 아버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무리하자고 할 때 해달라.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네. 허나 이렇게 기간 놔두고 어떤 틀 안에서 끝내고 싶진 않다. 하고 싶은 만큼 하게 해달라. 꼭 찾고 싶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김용춘 해수부 장관도 왔어요.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대응 후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건지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 결국엔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얘기들이. 법 테두리에 대해서 현실상 특조위 2기 정도가 출범하는 게 바라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죠. 근데 12월 달에 이제 뭐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해서 네. 뭐 박주민 의원이 올려놓은 법 그것만 네. 기다리는 분위기라서 좀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솔직히 그거에 대한 답변은 본인도 확답을 주시는 편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약 정부가 뭐 힘을 써보겠다 뭐 이 정도. 지금 뭐 국정원 관련한 그 적폐청산 TF 같은 데서 네. 세월호 의제도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의외의 것들이 그런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에도 보면 세월에 관련된 문건들이 꽤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그게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느 순간부터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월호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하루가 애가 타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증거인멸은 좀 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런 자리 같아요. 일단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이렇게 다독여서 좀 안정시켜 놓는 그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뭐 대통령님도 처음에 일찍 불러서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조금 늦게 됐다. 뭐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하셨었고요. 또 앞으로도 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오늘 만남이 어떤 희망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그 약속 드린다. 네. 분명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체 침몰을 눈앞에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응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들을 편 가르면서 유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줬다. 당연한 책무인 진실 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진상 규명에 관련해서는 권력기관들, 사정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정부가 무능해서 못 구한 측면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의지들이 결국에는 뭐 새롭게 특조위가 출발을 하든 저는 제 주장은 특검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그 무엇으로 진상 규명을 하든 간에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로 이제 세월호에 관련된 건 끝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시작의 개념이라고 네. 한다면 유가족 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져도 저는 될 것 같다고 봐요. 예, 그런 희망의 웃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당장에 무슨 대답을 주기는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믿을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저희 역시도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 움직임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박근혜 때만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바뀌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도 달라졌다고 봐요. 예.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카톡을 통해 가지고 나쁘게 만들었던 그 이미지부터 벗어야 돼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뭔데 대통령이 또 부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최근에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 번 올라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보도도 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범국민적으로 세월호는 다른 걸 떠나서 두 가지 진상규명하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안전한 나라 건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4월 16일을 슬프지만 국경일로 하자. 그래서 국민들 그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준 날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어떤 국민적인 크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안방의 세월호. 내 주변의 리본은 볼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전혀 볼 수 없는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 그렇죠. 세월호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런 뭐 안전 추모 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그게 또 유지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적이나 뭐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이 좀 더 넓게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안산에서는 추모공원 건립해서도 아직 굉장히 많은 예 논란이 있고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여학생으로 보이는데 가방 뒤에 노란 리본 달고 가니까 어떤 노인이 하는 걸 제가 직접 봐서 제가 좀 약간 시비가 붙을 뻔했는데 정권 바뀌었는데 그걸 왜 달고 다니냐요. 와 정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얘지면서 정말 그 나이를 좀 드신 분이지만 심하게 표현하면 한 대 가서 쥐어볼 것이더라고요.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게. 네, 그럼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다 의미예요. 지금 우리한테 달고 있는 노란 리본은. 네. 어쨌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그 만남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분은 지키지 않을 약속 잘 안 하려고 해요. 공언하거나 허언하지 않는다고요. 네.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말 안 해주니 그럼 답답할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해수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같이 버무려지면서 결국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 규명 꼭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 분들이나 우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느리게 가니까 굉장히 이거 잊혀지는 거 아니야 하는 조바심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 안심시켜주는 자리 아니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바라봤겠죠. 지금 뭐 세월호 지금 수색이 거의 기간 종료는 거진 다 됐고 그거에 대해서 2차 수색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또 발언도 해주셨고 그 진행에 있어서 보조 문제가 또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준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는 어떤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뭐 기억에 남는 특별한 몇 가지 장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물은 깨끗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위에서 깨끗한 물을 흘려도 밑에 꾸정물이고 진흙이고 엉망진창인데 언제쯤이나 돼야 깨끗한 물이 바닥으로 내려오겠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 실질적인 머리를 바꾼다고 해도 몸통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손과 발이 대주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아니면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어찌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 다시 2기 특조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또 막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좀 해수부라든가 각종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아파했던 가로막혔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원분들이라든가 그런 조사를 좀 더 강하게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적폐청산을 이루더라도 중간에 손과 발을 잘라도 윗대가리가 아니면 안 되지만 둘 다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통령이 지상이 있어도 저 밑에 해수부 직원이 박근혜 때부터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쉽게 바뀌지 않을 부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경찰 청장이 안 바뀐 상황에서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아직도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깨끗한 물을 아래까지 밑바닥까지 흘려 보내야 된다는 말씀.
청와대 다녀오신 그 느낌, 그게 좋은 일로 다녀왔으면은 사람들이라는 게 평생의 어떤 그 영광일 수도 있을 만한 일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놓고 청와대 다녀오신 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더 깊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들이 요즘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믿는다. 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이 잊어먹지 않는 사건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다. 요 믿음 갖고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관심 없었으면요. 박근혜처럼 생쇼 한번 하듯 유가족들 불러서 위로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탄압해버리죠. 그리고 성북님도 앞으로 트라우마 좀 벗어내시고 좀 더 밝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 라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제 확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그건 확답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장담식으로 확실하게 진상규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답이라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족분들의 마음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성격상 이 정도는 굉장히 엄중하게 표현한 거라고 봐요. 네. 세월호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한 이 항목들이 전부 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었던 의혹의 지점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는 일단은 대통령한테는 있다는 걸 재확인한 셈이죠. 예, 그 연설 말미에 침몰을 지켜보면서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한 정부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정부가 오히려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러면서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이런 사과를 요즘에 몇 개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습기도 사과드렸고 대신 사과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세월호 유가족분들 청와대 쪽으로 계속 갔지만 계속해서 저지당하고 예, 막히고 예. 뭐 심지어는 캡사이신도 맞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단체 버스를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청와대로 오늘 들어간 날이고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도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는 또 다른 방송에서 짧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200여 명 그 세월호 피해자 가족 사진 한 컷 한 컷의 공통점이 안 울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5035한테 속아가지고 그 뭔가 해결될 거라고 뭔가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 3년 전에 그 자리에서 3년이 걸린 거잖아요. 다시 그 사이에 그 얼마나 허무했을까. 세월호 그 피해자 가족 간담회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영도 친구들하고 가깝게 만나서 한잔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었지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니었구나 진짜. 이게 의료보험제도 개혁하고 피해자들 이렇게 구제해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뭐 의지와 노력과 무슨 투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무 더 마음 아프고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른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렸는데요. 유가족 분들은 마음이 타고 애가 타죠. 네. 정치 이슈로는 지금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지도 않거든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11월 달에 우선 처리 법안 이런 것도 있고. 그 지금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요구 중에는 이제 제2기 특조위 뭐 출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로드맵이 있어요. 국회에서 뭐 만들어지고 이런 저런 것들이.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국정원 TF 쪽의 결과도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답은 못 주는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하게 그 이야기 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건지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또 하셨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보다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가슴이 찡해요. 미디어 문구가 올려놓은 트윗에 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세월호 가족분들이 청와대 갈 때 경호원들이 안산까지 와서 태우고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정권 때 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며 눈물 흘렸던 곳 국회 청운동 사무소 광화문 광장 등을 거쳐서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괘씸한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문은 이건 진짜 쩐다 진짜. 국빈급일 때 열어주는 곳이잖아요. 쩔어.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었네요. 예. 진짜 엄마.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차를 보내서 안산으로 태우고 그동안 그 3년 동안 싸워왔던 그 장소들, 눈물로 얼룩진 그 장소들을 다 거쳐서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가. 이건 공감력 쩌는 게 예. 진상규명 관련한 특별법 때문에 유민 아빠 살리겠다고 동조단식했던 대통령이다 예, 보니까 예, 어디에서 했는지를 디테일하게도 일단 알고 있을 거고 예. 겉뜻을 받들려고 보니까 경호실에서도 그 많은 것들을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제 상상력의 빈곤함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20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5대 갔겠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청와대에서 버스를 보내줬겠지라고는 생각했는데 경호실에서 직접 갔다는 건 진짜 좀 감동이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가족 분들이 바라는 진상규명 해주십시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수습 과정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습과 수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습자 가족 그 현철이 아버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무리하자고 할 때 해달라.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예. 허나 이렇게 기간 놔두고 어떤 틀 안에서 끝내고 싶진 않다. 하고 싶은 만큼 하게 해달라. 꼭 찾고 싶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